예, 10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은 상승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부장님과 우리가 나눌 핵심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도체 유니버스의 확장, 새 이정표다. 유니버스라는 게 뭔가요? 반도체 세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뭐 이런 거겠죠.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뉴욕 증시가 어제 휴장하면서 우리 증시도 조금 이제 관망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심 주도 섹터는 확산 순환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도 시장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좀 더 많이 거래소보다는 좀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진테크라든지 뭐 동진세미캠까지 최근에 좀 쉬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 네. 역시 지금 시장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도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업황 사이클도 여전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AI 쪽 관련된 쪽은 여전히 그러하고,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PC나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쪽으로 결국은 AI가 들어오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확산 경로에서 최근에 좋았던 전선, 오늘 특히 이제 뭐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등등과 같은 전선주가 여전히 AI 확산 테마로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던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은 태양광,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AI의 확산 쪽으로의 모멘텀을 갖고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은 다시 아마 1분기 이후에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또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역시 여전히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뭐 의외로 약간 뭐 상대적으로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은 네. 역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이제 조금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약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또 갑자기 급반등 준 이유가 또 있죠. 오늘도 지금 약세에서 상승 전환하고 네. 뭐 HBM 관련된 뭐 기대도 있었고 또 UBS에서 외국에서 목표가를 11만 6천 원으로 그죠? 네.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변화가 있어요? 실제 뭐 UBS는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나 다른 쪽에서도 어제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엔비디아 쪽에 HBM 관련된 이게 계약건이 굉장히 중요한 포멘트인데 아직까지 조금 수율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대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관련된 점유율 그러니까 HBM 관련된 점유율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더 점유율을 끌고 갈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기대치가 조금 살짝 이 부분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좀 넘어가거나 어쩌면 내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막판에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2%대로 막 급등 치솟은 것은 예. AMD 쪽에서 네. 관련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MD 쪽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의 파운드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가지고 파운드리를 확장해서 AMD 쪽에 물건을 만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신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사실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갑자기 막 치솟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쪽에 뭐 계약설이 있나 이런 약간 뭐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봤지만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실제 영향을 준 것은 결국 파운드리 쪽 관련된 AMD 기사가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3배 정도의 PBR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PBR이 1.5배고 상단은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넘어가면서 PBR이 뭐 벌써 2배 정도는 뭐 찍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거예요, 하이닉스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금 PBR 3배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해외 쪽에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를요? 네, SK 하이닉스를 그러면서 지금 HBM에 관련된 수혜로서 약간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뭐 20만 원대 중반 정도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PBR 2배가 이미 하이닉스는 찍었고 삼성전자는 모멘텀만 뭐가 하만 나온다고 한다면 PBR 1.3배니까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당연히 사야 되는 약간 롱숏 전략도 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업황에서 HBM이 하이닉스가 워낙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빼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20만 원대에서 계속 버틸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정말 HBM 쪽에서 나올 수 있느냐 문제 그리고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쪽의 게이트 올라운드 관련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변곡점을 또 가질 수 있을지 충분히 지금은 주가 부분에서는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을 좀 확인하고 삼성전자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핫섹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세계, 반도체 영역의 확장을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뭐 소부장도 그렇지만 소재 쪽이 뭐 솔브레인 이런 쪽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는 뭐 알고 있다, 좋은 건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그럼 반도체 포인트는 뭐예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은 HBM이 주도했던 후공정단이 역시 아직은 대세 인건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감산이 결국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캐펙스를 대부분 다 이제 HBM 쪽으로 캐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의 메모리 쪽은 여전히 캐파가 부족한 캐파 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캐파 손실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디램과 낸드가 수요가 지금 HBM 말고 다른 일반적인 수요는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디램과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디램 쪽에서는 HBM 팔고 있으니까 또 평균 판매 단가 ASP는 또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 감산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작년에 보수적인 투자 영향 때문에 올해 디램과 낸드의 생산 증가가 워낙 이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HBM 비중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 자이언 캐파 로스가 결국 나타나는데 이게 전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미세 공정화, 텍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가격 효과를 누리기 위한 공급 조절 의지가 역시 여러 가지 나타나면서 하반기도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HBM의 공급 부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패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나가고 있는데 젠슨왕 입장에서는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을 해외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소울밴드로 계속 가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격도 단독 공급자면 그렇죠. 단독 공급자로 가게 되면 가격 협상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뻥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뭐 대체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두 번째 벤더로 가져가기에는 또 캐파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와 준하는 캐파를 갖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고 있는 모습은 있는 것 같고 8단, 12단, 16단 넘어가면서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12단, 16단 넘어가면서 적층이 될 때 삼성전자가 결국은 3E나 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네. 엔비디아 쪽으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관건에 대한 변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8조 3천억 정도 수준으로 캐펙스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 HBM과 TSV는 단을 그러니까 웨이퍼를 쌓아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TSV와 관련된 선단 전환 공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메모리 캐펙스가 20조 원 후반대로 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대비로도 2, 3조 원 정도 줄어든 캐펙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펙스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가격은 급등하고 캐파가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25년도가 굉장히 좀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너무 없어지게 되니까요, 캐파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되다 보니까 결국은 증축공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M15X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4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의 텔러 공장 관련된 하반기 투자 재개가 본격화된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HBM이 역시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하반기에는 결국은 전공정단의 투자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이 증축공사,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증축공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예. 역시 굉장히 높아진 디램과 낸드 가격을 기본으로 이제는 기존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캐파를 좀 늘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루어진다면 네. 하반기에 상당한 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물량 캐파 관련된 점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캐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도 있고 장비 업체 오늘 움직이는 소재, 후공정, 전공정 이제 어디를 볼 것이냐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전공정 쪽 얘기를 조금 더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좀 눈여겨볼 조금 더 스타디해 볼 기업은 오늘 어떤 쪽을 말씀해 주실 겁니까? 네, 뭐 전공정 장비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관련 업체 가운데 장비 업체 중에서는 유니셈이라든지 FSD, 제우스 뭐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유진테크가 워낙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차치를 하고요. 오늘 발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네. 최근에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미국 생산 보조 지원까지 확장되면서 투자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거로 봅니다. 이 보조금 지급 규모도 예상보다 굉장히 상향되면서 총 투자 규모도 증액이 됐고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재개하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 관련된 투자 금액이 기존 대비 3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 관련된 팹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장비 발주 대수도 기존 예상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지금 이야기되는 게 칠러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러버의 굉장히 캡티브 고객사입니다. 이게 캡티브는 이제 대량을 하고 있는 주요 메이저 고객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점유율은 각각 칠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에 25% 장비를 넣는 회사고, 예. 그다음에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국내 신규 투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홀딩이 가능한 상태지만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P4 공장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M16 라인의 신규 투자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D램의 선단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 공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HBM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전 공정단의 캐파의 손실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 공정 신규 투자의 움직임이 아마 하반기에 재개가 공식적으로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업체에 대한 바닥 논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빠르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니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